네, 북한이 어제부터 최대 정치 행사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체적인 대회 메시지는 생략한 채 북한의 국가지휘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자평했는데요.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23명이 교체가 되었고요.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대회가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가 일단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한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저희 9차 당대회가 개막을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잖아요. 뭘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98년도에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우리나라의 주석은 영원히 김일성 주석뿐이다. 따라서 주석제는 폐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제 당대회 끝난 다음에 곧이어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정말 김정은이 국가 주석직에 올라갈지 그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주애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나 김주애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도 후계 언급 같은 것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당 규약 개정인데 이번에 당 규약을 개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단어들이 싹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오늘 북한 말로 쪼아박아 놓을 건지 쪼아박아 놓을 건지 예, 아니면 그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라도 한국의 책임을 넘기면서 우리는 완전히 딴 나라다. 이제는 딴 민족이고 아주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이것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핵보유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핵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전략국가로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지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말씀 주신 대로 주석이라는 호칭을 부활을 시킬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가 아버지 때 없앤 거라서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32년 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만약에 부활이 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사실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원래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대의 어떤 전통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흔적들을 좀 지우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이런 성과와 위상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어떤 더 이상 후광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본인 자신이 예. 사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일궈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완성, 또 러시아의 관계 회복 뭐 등등을 통해서 이런 걸 이뤄냈다는 그거 아마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석제를 폐지했지만 그러나 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국무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 네. 즉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 아까 이제 고영한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옛날에는 통일을 강조하고 민족을 강조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두 개 국가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노선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어떤 명칭 변경도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하루 앞두고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사포차에 오르시어 몸소 운전을 하시며 영광의 광장에 장엄히 도열한 절대 병기들을 사열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대회 하루 전에 저렇게 방사포를 공개를 했고 직접 뭐 운전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원장님,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보인가요? 그러니까 대내, 대남, 대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대내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오신 방사포를 만들었는데 예. 이런 걸 만드느라고 인민생활이 좀 힘들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9차 당대 이후에는 우리가 인민생활에 좀 더 주의를 돌리겠다. 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이나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하고 다르다. 우리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6발이 연포 나가는 그런 신형 미사일 같은 KN-25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를 감히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 건드리면 당신에는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당대의 선물이면서 어쨌든 대회에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에는 집행부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발표를 하면서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철이 빠지고 최선희가 합류를 했고요. 대남통들은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보면 대남 관계를 보는 부장이 훨씬 외무상이나 국제부장보다 훨씬 순위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 대회 추석단에서 많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건 세대 교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당 10국, 그러니까 통전부의 후신인 당 10국 국장인 이성건도 빠졌고 예. 10국 고문이라고는 김영철도 빠졌어요. 그 대신에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보는 최선희 외무상은 안 잡고 그리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원래 중국어를 하는 1호 통역이었어요. 예. 저렇게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보는 당 국제사업부장이 됐는데 그 두 명을 앉혀놓은 것을 보면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더 중시를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